지금부터 성서 공동체 FM 라디오 다큐멘터리 우리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 마을에 출근하다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근혜요. 네, 지금 몇 살이지요? 25살이에요. 네, 이름이 뭡니까? 이규성입니다. 나이는요? 스물 스물 7살입니다. 일은 어디서 해요? 일은 어디? 성서 공동체 FM에서 일해요. 어떤 일을 하나요? 청소도 하고 네, 걸레질도 하고. 네, 또요? 길성 씨 지금 긴장했지요? 네. 여기 처음 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대본 타이핑하기, 아니에요. 책 정리했던 거 기억나요? 책 정리하기, 저기 붙박이장에 뭐 막 집어넣었어요. 뭐 집어넣었지요? 책, 책 많았어요. 그죠? CD. 그때 힘들었나요? 네, 힘들었어요. 어. 책상에 올라가면 의자에 놓고 올라면 손이 닿아서 넣었어요. 아, 맞아요. 의자에 올라가서 네. 책들을 손이 닿는 데까지 네. 올려서 네. 넣었어요. 팔을 뻗어서. 팔을 뻗어서. 맞아요. 2021년 새해 연휴가 지나자마자 방송국에 근우 씨와 길성 씨가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오전에 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두 사람을 처음 봤을 때는 장애인 같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했거든요.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었고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을 그들은 잘하지 못했거든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 종이 서류를 파쇄하는 일, 청소기를 돌리는 일같이 아주 쉬운 일도 그들은 혼자서는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우 씨와 길성 씨는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성서공동체 FM에 와서 한 일은 또 어떤 건가요? 대본 쓰기, 또 대본 타이핑, 타이핑도 하고요. 대본 타이핑 안경 쓰고. 안경 쓰고 했다고요? 네. 네, 또 어떤 일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까마귀 날리는 게. 여기서 까마귀. 여기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들 중에 어떤 일이 가장 재밌어요? 성서 공동체 FM. 근우 씨, 네. 맨 처음에 이거 일자리 복지 일자리 할 때, 네. 성서 공동체 FM에 가고 싶었어요? 네. 왜요? 그 나비처럼 하니까 나비처럼. 그가 방송국에서 나비처럼 나왔어요. 나비. 나비처럼 날았어요. 네. 네. 방송국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걸레 걸레 빨리. 빠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그거 책상 옮기는 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왜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네. 힘 써야 돼. 영차 해야 돼. 아, 그렇군요. 네. 줄 맞추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책상 줄. 쉬워. 책상 줄 맞추는 건 쉬워요? 네. 어렵지. 어려워요? 어려울 난 고난. 고난이에요. 네. 고난은 괴롭고 어려운 거. 괴롭고 어려운 거. 과연 근우 씨와 길성 씨는 이곳 성서공동체 FM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새해부터 시작된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성서공동체 FM 라디오 다큐멘터리 우리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 마을에 출근하다. 대구 달서구 성서 지역에는 행복림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청년들과 부모들, 선생님들이 함께 설립했습니다. 길성 시내도 근우 시내도 이곳 행복림의 조합원입니다. 일단 발달장애인이라 하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 이 두 그룹을 통틀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장애인이라 하면은 뭐 정신장애라기보다는 뭐 이해력이나 아니면 언어 표현력이 좀 느리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물어봤을 때는 이제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한 템포, 두 템포 좀 느린 언어 이해력이 좀 느리고 표현력이 좀 느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회성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잘 이렇게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 같은 분들은 사회성이나 언어가 우리랑 일반의 그 가지고 있는 언어와 사회성 이 형태와 패턴이 굉장히 좀 다른.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지하철을 탈 때 소음은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폐성의 어떤 성향 때문에 지하철의 어떤 그 소음이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와서 소리를 지르게 된다든가 그런 식의 굉장히 다른 어떤 정서적인 패턴을 가지신 분들을 자폐성 장애라고. 특히나 자폐성 장애는 감각 장애예요. 감각 장애니까.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거. 뭐 그러니까 그렇죠. 불에 대했을 경우에 우리는 통감이 없을 수도 있죠. 어릴 때는. 그래서 그거를 막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는 통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한 어떤 치료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비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것들을 오랜 시간 반복 교육을 통해서 습득해야 한다는 것은 이 배우는 이도 가르치는 이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길성 씨 어머니도 그랬겠죠. 뭐 아기 때는 하여튼 우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뭐 소리 이런 데 되게 또 민감한 게 있어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잘 못 잘랐고요. 머리 그 기계 소리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때 뭐 자폐증이 뭔지 뭐 하여튼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저도. 지금 진단을 받을 때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치료센터 뭐 이런 데 뭐 언어 치료 뭐 이런 거 막 다 받으러 다니면서도 저는 이제 그거 될 수 있으면은 장애 그걸 안 받으려고 이제 한 8살 될 무렵에 그때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린이집도 특수 어린이집 저 상인동에 하나 어린이집인가 같은 그쪽에 보내고 이랬었는데 뭐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긴 싸움이 시작이 됐었던 거죠 이제. 네.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들은 무수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마다 이 특수학교에 보내야 할지, 일반 학교에 보내야 할지, 어떤 치료를 해야 하며 어느 치료실에 아이를 보내야 할지.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어쩌면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이든 직장이든 이들에겐 갈 곳도 할 일도 마땅히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길성 씨는 시험을 쳐서 특수학교 전공과 2년을 더 다닐 수 있었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무 그걸 이렇게 뭐 찍어 갖고 오면은 그걸 이렇게 뜯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뭐 처음엔 애가 막 울고 이래도 저도 좀 무심하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그것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손톱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아파서 그랬는데 그걸 전 처음엔 몰랐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집단에는 이제 그것도 스트레스였는지 이제 그때 길성이가 거기서 한 몇 개월 하고 그게 뇌전증이 왔어요. 뇌전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하던 말은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방 쪽에서 막 무슨 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 쫓아오니까
이렇게 방 쪽으로 이렇게 딱 넘어서 갖고 있는데 완전 뻣뻣하더라고요. 너무 그때 막 놀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119 부르고 그래서였을까요? 행복님에서 처음 청년들 일자리 사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길성 씨 어머니를 비롯해 많은 부모님들은 주저했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걱정했는 거는 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는 곳에서 무시당하고 배제당할까 봐. 바보라고 손짓당하고 혼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음 아프고 그럴까 봐.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집에 두겠다. 이런. 그리고 사실은 비장애인들이 많은 곳에서 장애인이 하나 있으면 뭐 따돌림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따돌림을 어떻게 사업자 사장님이 그거를 어떻게 이제 차단시키겠어요. 그죠? 그 따돌림은 학교에서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예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님은 사업장 배치를 고민하면서 그나마 청년들의 장애를 이해할 여지가 있는 사업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은 마을 기업, 직업 체험으로 관계 맺었던 사회적 기업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 맺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 선생님 파견 계획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 만나서 길성 씨를 소개하고 성한 씨를 소개하고 그래서 서로 만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리고 또 사업장이 1년, 2년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해왔던 단체고 어머니들도 아시지 않느냐. 이 기간. 그런 식의 어떤 설득을 했었어요. 또 하나는 이 청년들 뒤에 행복님이 있다는 거. 이 청년들이 가서 뭔가 힘들고 그리고 사업체와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있다 하면 혼자서 감당하지 않는다. 행복님이 있다. 그 행복님 안에는 어머니들도 계신다. 그런 것들도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셔도 된다. 실패가 아니다. 이거는 해보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10명의 행복님 발달장애인 청년들은 마을로 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채 씨, 안녕하세요. 성환 씨가 아직 안 왔는데 늦게 와요. 원래 늦게 와요? 네. 아, 성환 씨가 항상 좀 늦게 오나요? 8시 55분에 와요. 어제 내가 많이 기다렸거든요. 늦게 나와가지고, 서은이가. 아, 성환 씨 늦게 오면 좀 조마조마해요? 네. 늦을까봐? 네. 왜 빨리 나오라고 하죠? 말하죠? 네. 부끄러워요. 아, 그런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요? 네. 아, 왜 같이 일하러 가는 사이인데 한 사람이 좀 늦게 오면 일찍 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부끄러워해요. 성환이가 부끄러워해요? 네. 아, 은채 씨는 괜찮은데? 나도 부끄러워요. 아, 그래요? 네. 왜 부끄러워요? 원래 넌 부끄러움 많다거든요. 저기 성환 씨 오네? 응.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집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아 씨도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서아 씨가 가장 사랑하는 게테 선생님. 맞아요. 저도 서아 씨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떡하노? 응? 성환 씨 사랑하면 책임져야 되는데. 김윤순 선생님 사랑합니까? 책임이 뭐가 사랑 책임져야 된다는 거 보고 대답이 없네. 오늘도 요란한 출근 인사로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성환 씨와 은채 씨가 다니는 직장은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협동조합 농부장터입니다. 대구 인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자 조합원들이 이곳 매장으로 가져와서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로컬 푸드 매장인데요. 성환 씨와 은채 씨는 이곳에서 농산물들을 중량에 맞게 소분을 하고 포장을 해서 매장에 진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에 3kg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성환 씨, 네. 지금 하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에요? 양파 작업이에요. 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저분한 거 까요. 아, 지저분한 껍질을 까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박스에 넣어요. 네, 박스에 넣어요. 네, 박스에 넣고 나서는요? 무게를 잰다고. 아, 네. 은채 씨는 너무 빨리 까는데요? 잘 하는가 보죠? 잘해요. 은채 씨는 손이 굉장히 빠르네요. 까는 거 이런 걸 의외로 잘 하시더라고요. 네.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시죠. 정말 잘하세요. 일단 잘 못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건 선입견이고 그냥 뭐 알려만 드리고 하면 그대로 습득하셔서 그대로 정말 잘하십니다. 네. 던져 놓으면 그냥 알아서 척척척 그냥 뭐. 방금 칭찬을 해주신 농부장터 장미경 팀장님은 성환 씨와 은채 씨 직장 상사입니다. 출근하면 오늘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성환 씨, 은채 씨와 함께 일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바로 직무지도원 손정수 선생님입니다. 두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송환 씨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은채 씨보다 조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시범을 보여주거나 그러면 금방금방 이제 알아서 잘 하세요. 근데 은채 씨는 이제 이게 손가락에 좀 힘이 좀 없어요. 이렇게 뭘 물건을 묶거나 뭐 그런 거 좀, 랩 씌우는 거 그런 거 좀 어려워했죠.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손으로 늘 같이 하다가 여름부터는 이제 쌈 배추를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걸 하니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몇 개월 하니까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요건 몇 킬로예요? 몇 킬로 박스예요? 5kg? 그렇죠. 요거는 5kg 박스죠? 네. 5kg 10개 하고 우리 나머지는 2.5kg를 해야 돼요. 성원 씨, 저울 이거 0점 좀 맞춰줄래요? 용기 맞춰줄래요? 잘 안 되면 끄고 다시 하면 돼요. 끄고 켰다가 다시 하면 돼요. 성환 씨는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장애 정도도 심하지 않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컸지만 성환 씨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마땅히 없었습니다. 성환 씨도 어머니도 그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틱이 오더라고요. 틱. 음성 틱이 와가지고 한 2년 고생했거든요. 길에 다니면서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 사람들이 엄청 놀래요. 저 혈기왕성한 애들이 자기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막 크게 지르면 하나잖아요.
고추는 뚫어맞을까봐 이제 그게 조금 걱정돼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막 야단도 쳤다가 달래도 받다가 뭐 성하나 좀 작게 하자 하고 했는데 뭐 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서 엄마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냐고 막 저한테 그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2년은 엄청 힘들었어요. 양배추가 이만큼이나 들어왔네. 일할 게 계속 들어오네요. 아니요, 이거는 네. 생산자 선생님들께서 다 포장해 오신 아, 거잖아요. 네. 네. 아, 네. 제가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많이 자꾸 편찮으시죠? 아, 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 좀 괜찮으세요? 예, 예, 아이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몸이. 오늘 목소리가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예. 한 일주일 아팠다, 이 뭐. 아이고. 수학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쌤은 이거 양배추 어디서 이렇게 캐아가 오십니까? 가빈이야. 하빈. 예. 농부장터에는 대구 인근 농촌 지역 농민분들이 오십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은 성환 씨와 은채 씨를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잘해요. 성아 씨하고는 보니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오면 성격도 활발하고 잘 하더라고요. 여기 오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성격이 좋아서 막 잘 인사도 잘하고 잘 어울리고 잘해요. 사교적인가 봐요. 네, 맞아요. 성아 씨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뭐 크게 우리들이 막 이 주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성아 씨가. 네. 성환 씨와 은채 씨가 소속된 판매팀 외에도 농부장터에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지연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사회정농업 마지막 회차에 행복님 공유 텃밭을 갔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을 좀 제대로 뵀죠. 성환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환이 어머니 닮았네 이랬더니 어머님이 아빠를 더 많이 닮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다 집안이 닮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은채도 아버님이 참 유쾌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하우스 지을 때도 또 일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참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뵈니까 또 이제 오는 친구들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많이 아껴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함께 무언가를 꾸려나가고 만들어 간다는 게 보기 좋았고 보통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많이 복지 일자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을 안에서 결국은 이 친구들이 마을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작지만 그 마을 기관 안에서 이제 막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를 맺고 할 수 있도록 나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또 이제 비장애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친해질 수 있고 서로 알아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복지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사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었고요. 서로 소개하고 알아가고 이게 더 큰 거였죠. 농부장터에서 성환 씨와 은채 씨는 이제 그냥 행복님의 발달 장애인 청년이 아니라 우리 성환 씨, 우리 은채 씨가 되었습니다.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를 알게 되니 어느덧 다가온 변화. 그건 단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은 아니겠지요. 희찬 씨와 형욱 씨가 다니는 직장 식스팜은 꽃과 식물을 길러서 파는 원예 농장입니다. 대구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비행기 소음이 큰데요. 전투기까지 뜨는 날이면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처음에 너무 그거 하면서 막 그러고 흥분해가 비행기 소리
예. 처음에는 뭐 일단 앉아 있지를 않으니까 그죠. 작업을 하려 해도 계속 뛰어다니고 거리 멀죠. 이렇게 환경이 이렇죠. 애들은 막 요소 날뛰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은 뭐 막 애 잃어버리죠 하니까 이 일은 둘째치고 이쪽에서도 우리가 오면은 뭐 시한폭탄인 거라 저런 데 막 열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저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식물을 배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무균실인데 관계자 출입 금지 해놔서 일반인들은 아 여기 들어가는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지만 이 친구들은 아 여기 그냥 궁금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아, 나 궁금하니까 들어갈래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들어갔다가 데리고 나왔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떠셨어요? 가슴 철렁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나서 아이고야 그랬죠 뭐. 직무지도원 김영숙 선생님과 식스팜 김은주 사무장 이야기입니다. 희찬 씨와 형욱 씨는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발달 장애인입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었겠지만 이들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 김은주 사무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꼬집기도 하고 그랬었죠. 둘이 싸울 때도 있었고 토닥거리고 그럴 때도 있었고 처음에는 전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너무 진심으로 막 화내니까 고마워요. 진심으로 화내니까. 예. 근데다 덩치 자체가 또 크잖아요. 하니까 저도 조금 위협적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하지 마세요. 하기 싫어요. 하면서 그만할래요. 하면서 막 소리 질러서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저기 배양토 저기 갖다 놨거든요. 네, 담아주세요. 희찬 씨 오늘 몇 그램? 희찬 씨 오늘 몇 그램? 80g. 150g. 몇 그램? 150g. 맞아요. 저울을 보고 150g을 만약에 맞춰야 된다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맞췄거든요. 그래서 저울을 보고 거기에 150에 맞게 이제 넣었다 뺐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저울을 봐줘서 막 150 넘으면 조금만 빼보세요 하면 황장 빼고 조금만 빼보세요 할 때 그 조금을 빼는 것도 잘 못하고 잘 모르고. 직무지도원 한경인 선생님 말씀처럼 희찬 씨와 형욱 씨가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건 처음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0개, 15개 그냥 여기 왔다 가는 수준이죠. 그 선생님들이 이제 보다 못해 선생님들이 하시고 그랬죠. 거의 뭐 한 3, 4개월 지나서 계속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 친구들이 와서 뭐 시키지? 청년들도 식스팜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직무지도원 선생님들 역할이 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표현을 한다거나 의사를 막 자유롭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중증이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되게 돌발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들을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대변을 해주거나 좀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면 그쪽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달래고 또 그 엄하게 그 상황을 또 즉시할 수 있도록 또 조치도 해주시고 분리도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하고. 그리고 제일 극단적인 방법은 이제 식스팜에 안 와도 돼요.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오지 마세요. 우리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서로 합이 잘 맞아가지고 안 그랬으면 서로 대화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하고 그냥 가는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 친구들도 훨씬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넣어줘요, 형님. 이제 200으로 바꿔야 돼.
200으로 바꿔요. 제발. 아이고야. 한국신부터 나와요. 꽉 채워줘요. 희찬씨 멋지다. 어제 우리가 1.5배로 형욱 씨가 빨리 했어. 네. 사사사사 뛰기 건너뛰기. 처음에는 형욱 씨 같은 경우에 식물 막 던졌거든요. 뭐 굴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던지고 막 그랬다 하면 지금은 다시 해주세요. 이거 친구도 아파요.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자기도 더디더라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게 참는 게 보였어요. 예, 참아야 되고. 하고 희찬 씨는 계속 얘기했어요. 참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암시를 계속 하니까 자기가 그거를 극복. 예. 큰 변화. 손끝이 매운 형욱 씨는 한번 집중하면 빠르게 일을 처리합니다. 희찬 씨는 이제 저울을 보면서 두어 번 만에 중량을 딱 맞춥니다. 이제 직무 자체로도 실력이 늘었고, 그리고 이런 눈치 있죠, 센스, 일하는 데 있어서의 센스. 그래서 이제 뭐가 없으면 옛날에는 주어진 것만 딱 하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 뭐가 없으면 가지고 와요. 필요한 걸. 그리고 이제 인사하는 것도 이제 들어올 때 항상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해줘야지 하고, 이제 같이 인사를 해야 하고, 이제 그런 이젠 들어가면서 김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상해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다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잘 되고 있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규율을 내면화하는 것, 작업의 순서를 익히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 쉬는 시간에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교감하는 것. 희찬 씨와 형욱 씨에겐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요.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해냈습니다. 관심사가 거기만 집중돼 있었잖아요. 컴퓨터. 근데 얘가 많이 변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되면은 막 거기서도 애들 때리고 뭐 이렇게 막 뛰고, 예, 그게 거의 좀 많이 좋아졌대요. 희찬이가. 그지? 처음에는 앉아서 차를 기다리는 게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 앉아서 기다려요. 차가 30분이 걸려도 뭐 1시간이 걸려도 앉아서 기다리고. 지금도 희찬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자. 아직 멀었어. 지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희찬이가 요즘은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요. 바로 왔네요. 예, 예전에 안 그랬죠. 막 지금 가야 되면 막 가야, 예, 그걸 목표 시켰다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나들이콜 항상 타요. 거기 안에 그 나들이콜 안에서 갈 때 이제 예전에는 막 불도 켜고 막 거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다 내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막 앞에 있는 시트를 자꾸 막 흔든다든지 그랬는데 이제는 잘 타요. 잘 타고 끝까지 잘 가요. 마르게 앉아서 가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 나들이콜을 탈 때도 일반화가 돼요. 그래서 잘 타고 가요. 요즘에는. 예전과는 그게 좀 또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던 이 청년들을 앉게 하고 기다리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행복림 강문주 대표는 이번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교육이나 체험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들에게 노동이 일으킨 자존감에 대해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회 참여와 그 사회적인 관계를 넓히고 장애인들을 이제 지역사회에 소개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모토로 두고 갔는데 사실상 이만큼 진행을 하고 나서 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또 다른 한 부분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감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20년 넘게 항상 돌봄의 대상이잖아요. 항상 돌봐주고 막 못하니까 해주고 나 잘못했다 그러고 조금만 잘하면 막 칭찬받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해줘서 다른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줘서 너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잘 담아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매장에 내놓으니까 그걸 손님이 와서 사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을 가지냐? 삶의 활력소이면서 나에 대한 자긍심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거. 우리 세금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가질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하구나. 그것들을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네, 월요일날 가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 도생님한테도 얘기하고 가야지 가서. 안녕히 계십시오. 도생님 얼굴 봐야지 인사되는데. 여기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 형욱 씨도 인사드리고 차렷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도. 안녕히 계세요. 저기 선생님. 인사 다. 자, 릴레이 해야 된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다음 주에 봬요. 고생 많으세요. 희찬 씨 같은 경우는 내년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년에. 식스팜에 내년에 나는 갈 수 있는가? 난 너무 가고 싶은데 자기 어떡하냐? 갈 수 있느냐? 그거를 계속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제가 추석 선물을 드렸어요. 추석 선물 이제 그 각 사업체마다 하나씩 전달을 드렸는데 카드를 썼어요. 카드를 썼는데 이제 뭐 추석 잘 보내세요 이런 말들 한 마디씩 쓰는데 희찬 씨가 거의 밑에다 식스팜 계속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미는 나 식스팜 계속 다니고 싶어요라는 그 의미가 담긴 식스팜 계속 이걸 써서 전달드렸죠. 희찬 씨 이제 힘들면 안 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힘들어요. 분명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힘들죠. 이러면 그럼 이제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안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서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희찬 씨의 바람대로 내년에도 희찬 씨는 식스팜 계속을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에게 취업이란 비장애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잘 뽑지도 않고 뽑아도 단순 업무나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인데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지 않으면 벌금처럼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결국 모두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건데 이 돈이 한 해 8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채용 실적을 거의 달성했지만 상당수를 단기 인턴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실적을 12월에만 보고하기 때문에 연말에 인턴을 뽑은 뒤 연초엔 내보내는 행태도 반복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기준 2.9%로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조차도 정부와 지자체, 50인 이상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대상이니 실제 장애인 고용 현황은 더 열악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복님 청년들은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들이 일하러 오는데 동의한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에게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밀면 이분들은 사실 취업하기가 진짜 어렵거든. 그러니 정부에서 만든 취지가 그건 거죠. 기회를 제공. 그래서 그 기회에 참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는. 그래서 다음 일반 시장으로의 전이들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론적으로는 이분들이 발달 장애인들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어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공공용 일자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발달 장애인, 막연하게 생각했던 발달 장애인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직무 지도가 들어가면서 설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좀 보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는 일이 가능을 한 거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달구벌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이문희 선생님 말씀입니다. 행복림 청년들이 참여하는 복지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간이 주 14시간 이내고요. 임금은 세금을 제하면 월 40여만 원 수준입니다. 참여자는 2021년 올해 13,000명이 겨우 넘었습니다. 이 또한 면접을 보고 경쟁을 통해 선발합니다. 지금의 정부 주도로 있는 이 공공 일자리는 지속력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냐면 저희도 매년 저희도 이제 구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 되고 그러면 매년 이분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이 면접이라는 과정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계속 하던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점수가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점수가 참여를 했으면 깎여 나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돼버리는 사실 저희가 그게 마음이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뽑기에는 공정이라고 하는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 점수가 더 높은데 이분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 일자리는 연달아 2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비영리 기관이 아니면 동일한 곳에서는 1년을 넘겨 일할 수도 없습니다. 희찬 씨나 형욱 씨 같은 중증의 장애인 청년들이 그동안 적응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 때 되게 굉장히 놀랬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청년들이 그래도 행복림에서 자주 봤던 학생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다 중증장애인이었고 또 저희가 복지 일자리도 다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잘 눈도 안 맞추고 인사도 잘 안 했는데 면접 때는 이제 양복을 입고 오라 그랬거든요. 입고 왔는데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떨고 와가지고 바로 바른 자세로 서서 정말로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똑바로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런 것들을 거기에 서고 싶었는지를 그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꼭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일을 해서 뭘 할 거냐 하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때까지 키워주셔가지고 선물을 꼭 첫 번째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청년이 있어요. 그거는 유성환이. 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인터뷰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지금도 하여튼 그랬어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아유 참 그게 잘 지켜져야 될 텐데 그쵸? 에이구 참. 기존 사업장에서 청년을 고용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끝내 찾지 못하면 청년들은 다시 돌봄의 대상이 되어 하루 내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울려 뻗고 쓸쓸하게 들리네 뻗고 멀리 들리네 뻗고 쓸쓸하게 들리네 뻗고 이게 다예요. 왜 홀로 우는지 뻗고 참 맑게 울리네 뻗고 같은 곡조로 우는 뻗고 숨어 우는 새끼인지 뻗고 같은 곡조로 우는 뻗고 숨어 우는 새끼인지 뻗고 다 부른 거예요? 네. 네.
예. 뭐 하세요? 분리수거 분리배출하고 있어요. 아, 예. 오늘 쓰레기가 많나요? 예, 너무 많아요. 대웅 씨, 예. 매일 아침에 이렇게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에요? 콩닥 카페에 가서 열쇠를 가지고 와룡 배움터에서 문을 열고 문 열고 나서 청소를부터 깨끗하게 하고 위에 올리고 나서 커튼. 네. 커튼 위에 올려서 끝까지 올린 뒤에 분리배출하고 분리배출 2개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청소기 돌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이 너무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말 안면상 우리가 아니면은 받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성소넷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저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우리 힘들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 조은정 대표 말씀입니다. 와룡은 대욱 씨가 다니는 복지 일자리 사업장인데요. 마을 주민들과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택가 조그만 공원을 끼고 와룡 배움터와 동네 책방, 마을 카페, 마을 반찬 가게가 옹기종기 모여 있지요. 그런데 진짜 청소만 시키기가 미안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시키고 싶은데 좀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우리가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책 목록을 정리하는 일을 시켰어요. 일단 그 같이 오시는 정경 쌤께서 책을 그 종류에 맞게 분류해 주시면은 그거를 이렇게 엑셀 작업 처리하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거 이제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창틀 닦고 책상도 닦고 신발장 청소하고 밖에 바자회 끝난 뒤에 청소 많이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미나 그리기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시야 놀자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곡 자치회의하고 프랑스 자수 수업은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요. 미술 심리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그대로 하고 와룡 고등학교 수요일에 은경쌤이랑 같이 세미나 그리기 끝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아이클레임 다 만드는 거 선물해주고 그리고 또 회의할 때는 사진도 찍었어요. 지난주 수요일도 성교육 때 사진도 찍었어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2번이요. 열 체크 복사하기도 했고 10장이나 20장을 뽑았어요. 대웅 씨가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 일이 진짜 많네요. 예. 이런 식으로 배움터가 손님 맞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 대욱 씨가 항상 우리를 든든하게 이렇게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대욱 씨 덕분에 배움터가 항상 어떤 최상의 컨디션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여유감 그다음에 안정감을 대욱 씨가 줬어요. 청소는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잘해요. 또 오면 너무 말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깔끔하게 해가지고 대욱 씨 너무 고맙다 맨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다. 나중에 대욱 씨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와룡 배움터에서는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욱 씨는 매주 목요일 시야 놀자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연령대의 마을 주민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 낭송도 합니다. 야야, 너가 아버지는 내 안 보고 싶은가 보대. 저 방에서 한 번 와보도 안 한대.
낭송이 더 살린 것 같다 시를. 그게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아버님 벌써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저 방에 계시는 줄 알고 제가 아버지 한번 보러 오지도 않았는데 하는 그걸 이제 시로 이제 적었던 거거든요. 그에서 내 슬픔이나 내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객관적인 장면만 보여줘도 독자들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죠. 헤어지다. 김대우.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부 다 모두 헤어지고 싶은데 그런데 헤어지기 싫어요. 친구야, 더 놀고 싶지? 영화관, 노래방, 시내, 공연, 놀이터, 강정보, 햄버거집, 마트까지 갔는데 그렇게 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운동장이나 놀이공원을 좋아하는데 선생님들은 맥주를 마시고 싶어요. 맥주집에서 맥주를 천천히 마시고 저녁과 밤에 이제 헤어지고 내일 또 만나보겠습니다. 대옥희 씨는 항상 허를 찌르죠. 왜요? 즐거워요. 그래서 반전이 있어요. 네. 반전이. 성공적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됐고 대욱 씨를 지원하는 직무지도원이면서 발달장애인 딸을 둔 정은경 선생님 말씀입니다. 양화수 선생님은 처음 볼 때부터 지금까지 김대옥 선생님 이러시면서 그렇게 막 불러주시고 그것도 저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쓰시기도 하고 이게 이상한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게 체근도 해 주시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학생들한테는 자산이거든요. 예. 그런 거 되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마을에서 이렇게 장을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운 기회인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와룡배움터에서 일을 하고 그 와룡배움터에서 배움터니까 뭔가를 거기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이 그냥 섞여서 그런 어떤 취미 여가 활동이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꼭 정규적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가서 일을 하는 일자리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의미들이 있다면 저는 그 정도의 일자리만으로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 이상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시간 또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다녀야 되죠. 정도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지역 사회에서 일종의 일도 하고 삶도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한두 명이라도 연락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공간,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이래 피드백을 해주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밥하고 불 쓰고 이런 거 보면서요. 그래 살 수 있는 앤데 그런 게 안 돼갖고 시설에 가면 참 슬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성이 같은 애들을 받아주셔가지고 또 일이 하도 못하던 또 받아주셔가지고 일을 시키고 계셔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성이 어릴 때 생각하면 이런 거는 또 꿈도 못 꿨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 덕분에 우리도 많이 변했죠. 말로만 하는 그런 좋은 말? 그 말들을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하게 돼요. 진짜 이 청년들하고 있는 거 너무 우리한테 도움되고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교육이고 공부라는 거를 이제는 어디서든 이분들하고 같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요. 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네. 언제까지요? 길성이랑 근무랑 야구. 아니 야구 말고 네. 여기 성서 공동체 FM에서 네. 일하는 거 좋아요? 네.
계속해서. 계속해서 네. 하고 싶어요? 네. 잠시만요. 천성고든 FM은 계속됩니다. 알겠어요. 현석 FM. 현우 씨 힘들어요? 네. 힘드네. 마을 뒷산 와룡산에 단풍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행복림 청년들이 트레킹을 하는 날인데요. 근우 씨, 대욱 씨, 성환 씨가 오랜만에 산에 올랐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 성환 씨 올라오는데 힘들었어요? 네. 트레킹 하는 거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해요? 살도 빠질려. 아, 살 빠진다고? 네. 아, 살 빠지는 거 말고 또 좋은 거. 잘생기지려고. 잘생겨지려고? 잘생겨져서 뭐 어떡할 건데요?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하고. 결혼하고. 대욱 씨 이거 뭐예요? 방금 선생님 얘기해 줬는데 소나무? 소나무. 황토색 초록색 소나무. 소나무 단풍. 소나무 단풍요? 네. 아하. 네, 소나무도 이렇게 단풍 들고 낙엽 져요. 아,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소나무 단풍 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맞죠? 네. 네. 이 초록색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나무도 이렇게 노랗게 갈색으로 단풍 드는데 그냥 초록만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소나무 단풍도 많이 봐주세요. 맞네요. 견우 씨, 저게 소나무 단풍이래요. 또 저거 한번 보세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나는 내 빛. 소나무도 단풍이 든대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거짓말. 거짓말. 자, 가요. 소나무 단풍처럼 그들도 붉게 물들고 싶습니다. 보통의 비장애인 청년들과 다르지 않은 꿈을 꾸며 살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꿈은 아니겠죠? 문나무들의 낙엽이 떨어진 오솔길 위에 소나무 단풍들이 하나둘 하나둘 걸으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셋넷 조심조심 하나 둘 천천히 둘. 성서공동체 FM 라디오 다큐멘터리 우리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 마을에 출근하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